자,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개념부터 보도록 하자. 지금까지 확률 배웠고 그 다음에 통계에서 확률 분포 배웠잖아. 자, 이제 마지막 단원이야. 자, 여기는 우선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우선 표본을 뽑는 행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선거를 했을 때 그 표본 조사하는 것. 자, 그때 전체를 다 모든 투표에 참여한 사람을 전부 다 확인을 해서 누구를 투표했는지 확인한다면, 자, 이런 걸 전수조사라고 해. 즉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를 조사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표본을 채취해서 그 표본만을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 뭐 시청률 조사, 뭐 특정 제품의 수명 조사, 뭐 이런 것들처럼.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 투표를 한다면, 자, 전 국민이 우선 투표를 하는 투표의 대상이지. 자, 이런 전 국민을 모집단이라고 해. 자, 거기서 내가 일부 표본을 뽑았으면 그거를 표본이라고 하지. 자, 이때, 자, 내가 표본을 뽑았을 때 추출한 표본의 개수, 이걸 표본의 크기라고 말을 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명을 임으로 뽑아서 표본 조사를 했다면 표본의 크기는 100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크기가 100인 표본이라고 말을 한다. 알겠지? 자, 통계는 용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자, 이런 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평균 수명 시간을 알아보고 싶어. 그럼 원래는 전구 전체를 다 조사해보면 되겠지. 전수조사. 자, 그런데 그러기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1000개의 표본을 뽑아. 그래서 그거의 수명을 조사한다 생각해봐. 자, 그러면은, 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 전체가 모집단이 되는 거야. 모집단. 모체가 되는 집단의 뜻인 거야. 그 다음에 조사하기 위해서 임으로 택한 1000개의 전구 있지? 이 전구를 표본이라고 한다. 그 다음 어쨌든 나는 표본으로 1000개를 뽑았잖아. 그러므로 표본의 크기가 1000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 뭔지 알겠지? 그러면은 그 밑에, 자, 그럼 표본을 뽑을 때 자, 표본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라는 게 표본의 추출이라고 한다. 자, 추출은 당연히 그냥 뭐 무작위로 뽑는 건데, 자, 추출의 종류가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라는 용어가 있어. 자, 복원 추출이란 거는 하나 뽑고, 자, 뽑은 걸 집어넣고 다시 뽑는 거야. 근데 비복원은 한 번 뽑고 뽑은 걸 버리고 나머지 중에 다시 뽑는 거야. 자, 이게 바로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라고 해. 용어로 그래. 근데 우리가 앞으로 표본 조사할 때 뽑는 추출 방법은 전부 다 복원 추출이라고 본다. 알았지? 딱히 뭐 고민할 건 없고, 자, 여기서, 자, 숫자 1, 2, 3에 쓰여진 3장의 카드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자, 내가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다면, 자, 1, 2, 3 중에 하나를 뽑아. 그 다음 다시 1, 2, 3 중에 하나를 뽑아. 따라서 복원 추출하는 방법의 수는 9가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비복원 추출을 한다면, 자, 어떻게? 3개 중에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 또 하나를 뽑지? 따라서 6개가 된다. 자, 이거는 근데 표본을 뽑을 때 한 번에 하나씩 뽑는 방법인 거야. 근데 내 크기가 2인 표본을 동시에 뽑을 수도 있겠지? 그럼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합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구할 수도 있다. 자, 어쨌든 얘가 바로 복원 추출의 경우의 수고, 이게 비복원인데 하나씩 뽑는 방법과 동시에 뽑는 방법의 차이인 거야. 자, 알겠지? 개념은 간단하지?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 표본 평균이란 개념이야. 자, 이제부터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니까 개념 잘 보고, 자,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여기에 어떤 A 고등학교가 있어. 자, 한 학년이 보니까 500명이야. 엄청 크다. 500명이야. 그래서 수학 시험을 봐서 500명에 대한 수학 점수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500명 전부 다 수학 점수를 조사해서 평균을 내면 끝나겠지. 그런데 그러기 귀찮은 거야.
그래서 500명 중에서 한 20명을 내가 임으로 뽑아. 그래서 그 20명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 자, 그럼 이때 자, 요 A 고등학교 학생 전체 500명 있지? 이것이 전체에 대한 모 집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전교생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부르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지금 20명 표본을 뽑았잖아. 그걸 크기가 20인 표본을 뽑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자, 어쨌든 20명을 뽑아서 20명을 가지고 내가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해봤어. 자, 그거를 표본의 평균이다라고 해서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 자, 요 20명에 대한 평균이야. 그리고 그거를 기호로 X바라고 해.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이야. 알겠니? 물론 요 20명을 가지고 요 표본 안에서 분산을 구할 수도 있고 20명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할 수도 있겠지? 자, 그게 바로 그 표본의 평균 X바, 그 다음에 표본 분산, 그거를 S의 제곱, 표본의 표준 편차를 S라고도 쓴다. 근데 요거를 좀 잘 기억해놔. 요 X바라는 거는 어쨌든 표본의 평균을 말한다. 그럼 모 평균은 한 명 한 명에서 수학 점수를 X라고 했을 때 X의 평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보통 이거를 편의상 M이라는 기호로 많이 쓴다. 그래서 모 집단의 평균, 모 평균을 M, 모 분산, 모 표준 편차야. 앞에서 배운 대로 시그마 제곱 시그마라고 쓰는 거지. 자, 그래서 모 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와 표본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요거 용어가 좀 다르다. 알겠지?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봐. 내가 이렇게 표본 평균 20명을 찾아서 하나의 표본 평균을 구했어.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내가 모 평균 M을 추측을 하는 거야. 이걸 바로 표본을 통한 모 평균의 추정이라고 부른다. 자, 이게 바로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거야.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표본을 뽑고 있는 거지. 그치? 거기에다가 봐봐요. 지금 여기서 내가 표본을 뽑았어. 20명짜리.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다른 20명짜리 표본을 뽑았어. 그럼 표본 평균이 또 하나 발생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의 표본을 뽑아. 그래도 또 표본 평균이 생겨. 또 표본 평균을 뽑아. 20명짜리 또 표본 평균을 구해. 자, 이런 식으로 표본 평균을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표본 평균을 여러 개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랬을 때 이런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이것들 자체가 어떻게 분포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지? 자, 이렇게 X바 표본 평균을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 개 구했을 때 얘를 가지고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다시 구할 수 있어. 표본 평균, 자, 이것들이 어떻게 분포했는지 표본 평균 자체의 분산을 구할 수도 있다. 자, 이게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해서 바로 다음 페이지 나오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 X바는 어쨌든 하나의 표본의 평균을 말하는 거고, 그럼 표본 평균을 여러 개 구했을 때 그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것들의 평균 분산이라는 거야. 알겠지? 용어 잘 구분하자. 자, 그럼 다음 볼까? 밑으로 다음 페이지. 자,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란 개념이야. 자, 뭔지는 알겠지? 다시 한번 정리해. 어떤 고등학교 전체의 수학 시험을 봐서 전체에 대한 집단을 모 집단이라고 한다. 자, 내가 여기서 이제 표본을 뽑을 수가 있는데 표본을 뽑아서 X바를 하나 구해. 표본 평균을. 또 표본을 구해서 X바를 구해. 또 표본을 뽑아서 뭐 X바를 구해. 이런 식으로 X바 자체를 무작위로 많이 구했다. 그래서 이 X바 자체가
또 하나의 분포를 형성하니까 요 x바 자체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자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미 모 집단의 평균을 x바, 뭐 m이라고도 했고, 모 집단의 분산을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해서 모 집단의 평균 분산을 이렇게 알고 있다면, 자, 모 집단 자체에 대한 평균 분산과,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표본 평균을 많이 구했을 때,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 분산이 어떤 관계에 있겠느냐라는 거야. 당연히 관련이 있겠지, 뭐, 이런 거 구했으니까.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걸 직접 계산을 해봤더니, 자, 어차피 내가 x바를 많이 구해서 평균을 구해봤자 여기서 뽑은 거잖아. 그러므로 x바에 대한 평균이 모 평균과 같아지더라라는 성질. 그 다음, 자, 이거는 하나의 표본 평균이지. 그럼 내가 이 만약 표본의 크기를 n개짜리 표본을 뽑았다면 n 값이 클수록 이 x바라는 게 모 평균과 비슷해지겠지. 뭔만 이해되니? 자, 내가 만약에 10명을 가지고 평균을 구한 것보다는 20명을 가지고 평균을 구한 게 실제 모 집단의 평균에 좀 더 근접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야. 자, 따라서 n 값이 커질수록 요 x바 표본 평균들은 모 평균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값을 갖게 돼. 그 말은 x바들 사이의 편차가 작아진다라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x바들의 분산은 실제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과 같아지더라라는 성질이 나오게 된다. 자, 이거는 그래서 암기하는 거야. 뭐 이해하고 할 거 없어.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모 평균이 10, 모 분산이 16인 어떤 모 집단이 있어. 자, 여기에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추출해서 그거의 평균을 x바라고 한다. 자, 이때 x바의 평균, x바의 분산을 구하시려지 뭐 표준 편차야. 분산 구해서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필요 없고. 그럼 x바에 대한 평균은 뭐와 같다? 모 평균과 같아지니까 x바의 분산을 10이라고 한다. 그럼 x바에 대한 분산은 모 분산 16이지? 이거를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과 같아져서 4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지. 따라서 x바의 평균은 모 평균인 10과 같고 x바에 대한 분산은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인 4분의 1과 같아지더라라는 성질이야. 자, 용어 확실하게 구분해. 헷갈리면 반복해서 잘 봐. 자, 그럼 그 밑에 자, 표본 평균 이게 뭘 말하는 거야? x바를 말하는 거야. 그럼 x바, 자, 이 x바들이 어떤 성질이 있냐라고 하면은 어차피 x바도 하나의 확률 분포야. 그러므로 당연히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어. 어떤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을 구하면 x바에 대한 정규 분포 곡선 찾을 수 있겠지? 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x바도 정규 분포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자. 자, 뭔 말인지 헷갈릴 테니까는 직접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문제. 여기는 기본 유형이야 다.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자. 자, 1번 봐봐. 어떤 모 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오른쪽 표와 같은 확률 분포를 따른대. 자, 이게 지금 뭔지 알지? 이산 확률 분포 표야. 그럼 난 얘를 보자마자 뭐를 알아? 쭉 곱해서 더한 게 모 x에 대한 평균. 뭐 그냥 곱해서 더하니까는 1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 분산이 계산하면 2분의 1이란 걸 알아. 자, 그러면은 이거를 모 집단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을 거야. 자, 그럼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아서 그거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구해봐라 라고 했네. 자, 그럼 결국 크기가 4인 표본에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을 구하자 그 뜻이야. x바의 평균은 당연히 모 평균과 같다라고 했고 x바의 분산은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인 8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x바의 평균 x바의 분산이 모 집단의 평균 분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요거를 물어보는 개념이다. 그래서 요거 잘 구분해서 모 집단 평균 분산과 x바의 평균 분산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기억해 둬. 알았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 자, 필수 유형 2번 보자. 자, 왕별. 자, 용어가 헷갈리니까는 잘 봐. 어느 고등학교 전체 여학생들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을 조사했더니, 자, 전체 여학생. 그럼 얘가 바로 모 집단이 되겠지?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러니까 당연히 모 집단의, 즉 x의 평균이 120이고 분산이 표준 편차가 10이면 100이야 라고 보면 되겠지? 이 고등학교에서 임으로 25명을 뽑아 표본을 뽑았단 얘기지? 그래서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의 평균을 x바라고 하겠대.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된다? 표본 평균이 된다. x바가 x가 아니야. x바가 115 이상 124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 자, 뭐야? x바가 115 이상 124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 말이야.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 x바에 대한 정규 분포가 필요하다고. 따라서 x바에 대한 평균과 x바에 대한 분산이 필요한데 이미 나는 모 평균과 모 분산을 알아. 따라서 x바에 대한 평균은 모 평균과 같고 x바의 분산은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인 4가 되더라.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바 자체는 평균이 120이고 분산이 4니까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볼 수 있겠지. 따라서 x바가 115, 자 여기쯤 되겠지. 115 이상 124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넓이를 구하라와 동의어가 된다. 그런데 그냥 구해 못 구해? 당연히 못 구한다고. 뭐를 이용해?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자라는 거지. 당연히 얘는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거고. 자, 115를 표준화 시켜보면 마이너스 2.5가 나올 것이고 124를 표준화 시켜보면 플러스 2가 나오겠지? 그럼 이 넓이를 구하면 결국 얘가 이 넓이와 같다라고 보여지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2.5일 때와 2일 때의 확률의 합을 구하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되겠지. 자, 이렇게 x가 아니야. x가 특정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면 이거를 가지고 구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x바가 특정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x바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이렇게 적용시킨다라는 거야. 알겠지? 중요해. 밑에 거 풀면서 연습해보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근데 여기가 하이라이트야. 모 평균의 추정이라는 거야. 자, 모 평균이 무엇이야? 모 집단의 평균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아까 걸 돌아가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전체가 있어. 전체에 대한 수학 점수에 대한 평균을 x에 대한 평균, 즉 m이라고 해봐. 그런데 이걸 전체를 조사하기 전에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표본을 뽑았지. 표본 하나를 뽑아.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서 그거의 평균을 x바라고 해. 물론 x바를 여러 개 구해서 그 x바들에 대한 평균 분산을 구해서 그냥 그 연습을 지금까지 한 거지만 실제 전체에 대한 평균을 일일이 조사하는 게 귀찮아서 표본 조사를 했는데 x바를 여러 개 구한다는 거는 좀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의 x바를 구해.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이 m이 얼마나 될까를 추정하는 거야. 이걸 모 평균의 추정이라고 한다. 뭔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랬더니 이 표본 평균이
45점이 나왔어. X바가. 그럼 난 얘를 가지고 대충, 그럼 뭐야, 한 43에서 47 사이에 모평균이 있겠구나라고 추정했다고 해봐. 이렇게 내가 X바를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한 거야. 이걸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고, 이렇게 모평균 추정했으면 43부터 47 사이에 뭐 모평균 M이 있다라고 나는 믿는 거지. 이렇게 추정한 요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 알겠지? 근데 이렇게 추정했을 때 그럼 이게 정말로 요 안에 모평균 M이 포함됐을 수도 있고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즉 내가 이렇게 추정한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다고 얼마나 믿을 거야? 이 믿을 수 있는 정도를 신뢰도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신뢰도, 신뢰 구간이라는 용어를 기억해. 알겠지? 그러면 추정을 어떻게 하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냥 모평균의 추정 공식에 대입하면 돼. 자, 그거를 써줄 테니까 공식을 기억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기억하면 돼. 자, 당연히 내가 표본평균 X바를 안다는 전제하에, 자, 어떻게? 표본평균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알파라고 하지 말자. 헷갈리겠다. 표본평균, 어차피 이거 가지고 추정하니까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편차, 요 K를 신뢰도 상수라고 해. 어떻게 쓰는지 따로 알려줄게. 이것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M이.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편차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모평균의 추정 공식이야. 요 n이야 표본의 크기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표준편차. 뭐 문제에서 주어져. 표본평균 X바 주어져.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요 K가 무엇이냐? 자, 이거를 신뢰도를 가리키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신뢰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보고 읽으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신뢰도 95%야 라고 해봐. 그 말은, 자, 95%의 확률로 내가 믿을 수 있다는 뜻인 거지. 그럼 그때는 표준 정규 분포 Z를 찾아. 그럼 거기서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의 확률이 보통 0.95야 라고 나와.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 Z가 마이너스 얼마부터 플러스 얼마까지 좌우 대칭이 되도록 하는 구간의 확률이 0.95가 나온다면 신뢰도 95%라고 할 때 요 K 자리에 1.96을 써주는 거야. 요 1.96을 요 자리에 넣어준다. 따라서 신뢰도 95%라고 할 때는 요 Z값이 주어져. 물론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는 어차피 좌우 대칭이잖아. 그러면은 Z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야 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95%가 너무 노골적이니까 그냥 절반만, 항상 좌우 대칭이라고 써. 0부터 1.96까지의 확률이, 그럼 0.95의 절반이면 0.475가 나오겠지? 자, 이렇게 주면 어차피 곱하기 하면 0.95인 거니까 마찬가지 1.96 쓰면 된다. 따라서 요거를 모평균의 추정 공식이라고 해. 암기해.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편차. 뭐 부호 바꿔서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걸 모평균의 추정 공식이라고 해. 외워. 외운 걸 적용시키는 연습을 할 거야. 알았지? 자, 외웠다는 전제하에 못 외우면 가만 안 둬. 자, 넘겨봐. 필수 유형 3번 보도록 하자. 전국에서 고등학교 야구선수 100명을 임으로 추출했어. 당연히 이게 그럼 표본의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공던지기 기록 조사했더니 평균이 70, 표준편차가 11에. 자, 누구의 평균이야? 야구선수 100명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이 당연히 70, 표준편차가 12 라는 뜻이겠지? 자, 전국 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의 공던지기 기록이 정규 불단다고 할 때 이들의 공던지기 기록의 평균 M에 대해서, 자,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자, 신뢰 구간은 무엇이다? 내가 모평균을 추정했을 때 그
나는 그 추정한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다고 믿잖아. 따라서 모평균을 추정한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 자, 그럼 신뢰 구간은 공식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보다는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보단 작거나 같다가 모평균의 추정 공식이라고 했지. 대입해. 자, 신뢰도 95%야? 그러면은 찾아. 표준 정규분포 Z. 자, Z가 1.96 이하일 확률이 0.95라고 했지? 그럼 2.58 이하일 확률이 0.99니까 신뢰도 95%일 때는 K자리에 1.96을,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는 K자리에 2.58을 써주세요. 그 뜻이야. 그거 외우는 거 아니야. 문제 항상 주어져. 이 값은 바뀌기도 해. 자, 대입해볼게. x바 70 마이너스 K자리에 1.96 곱하기 루트 100명이잖아. 표본이 100분의 표준 편차 얼마? 12. 이거보단 크거나 같고 m이 7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12보단 작거나 같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요 자리에 2.58을 쓰면 이 자리에 2.58을 넣어주면 이게 바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 자, 소수점이지? 설마 이거 틀리는 거 아니겠지? 자, 이렇게 그럼 모평균의 추정 구간 구하는 공식을 외워서 했다면 나머지는 다 껌이야. 자, 4번 한번 볼까? 어느 대학 입학시험에서 논술 시험 점수를 구해봤더니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 그래서 표본을 추출해서 전체 수험생들의 시험 점수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하려고 그래. 이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8 이하가 되려면 표본의 크기가 최소한 얼마이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지. 자,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자, 볼까? 모평균의 추정 공식이 무엇이다? x바 마이너스 신뢰도 k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보다는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보단 작거나 같다가 신뢰 구간이야. 그럼 자, 이거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면 신뢰 구간의 길이지. 따라서 여기에서 이 값을 빼주자. 그럼 다 x바가 지워지면서 뭐만 남아? 2배의 k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만 남게 돼. x바가 지워지니까. 따라서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거는 이거를 말하는 것이야. 알겠니? 자,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러면은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왜 중요할까?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을수록 좀 더 정확하잖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학생의 내가 몸무게를 내가 추정할 거야. 그런데 봐봐요. 만약 정말 그 학생의 몸무게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니까는, 그래서 뭐 50에서 60 사이야라고 추정하면 그냥 뭐 10kg 이내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55에서 58 사이야라고 이렇게 좀 더 짧게 추정을 한다면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잖아. 따라서 신뢰 구간의 길이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야. 자,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가 2.8 이하가 되려면 표본이 몇 개나 필요하느냐 그 뜻이겠지. 따라서 2 곱하기 K자리에는 신뢰도 95%니까 여기 주어졌잖아. 0.95라고 1.96 곱하기 루트 N 몰라? 표준 편차 얼마? 표준 편차 10이라고 쳐줬지. 얘가 2.8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 말이겠지? 그럼 뭐 이거 계산하면 못하진 않겠지. 여기 줘줬으니까는 루트 n 곱해주고 나눠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대. 따라서 n의 최소값은 196이야 라고 하면 되겠지. 자, 이해되지? 자, 이렇게 모평균을 추정을 하고
그 다음 그걸 이용해서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간단한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와 그 다음에 신뢰도, 그 다음 표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지. 자, 볼까요? 봐봐. 옳은 거 찾기야. x바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의 반비례하니. 자, x바의 분산이 뭐야? x바의 분산 말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과 같다라고 했지. 따라서 봐봐요. n값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결국 전체는 작아지게 되겠지. 따라서 x바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참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동일한 표본을 사용할 때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95%의 신뢰 구간을 포함하니. 자, 그럼 무슨 말일까요? 신뢰 구간의 구하는 방법은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보다는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야. 그 말은 보세요. 실제 x바의 값이 여기에 존재한다면, 이게 x바 값이라면 거기서 이만큼을 뺀 값부터 더한 값 사이가 신뢰 구간이야 라고 나오겠지. 그런데 자,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95에서 99 한다는 얘기는 K값이 1.96에서 2.58로 커진다는 거지. 따라서 자, 이 값이 커지는 얘기는 이게 만약에 95%의 신뢰 구간이라면 99%는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K값이 커지니까. 따라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당연히 신뢰도도 높아지게 되겠지. 왜? 좀 더 넓게 추정을 하니까. 자, 그러므로 표본의 크기가 동일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99%인 신뢰 구간이 95%인 신뢰 구간을 포함하게 되겠지. 되니? 정확하게 이해된다. 자, 디귿.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니. 자,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라고 했어. 자, 신뢰도가 일정하되 k 값이 일정하다고. 그러면은 자, 표본의 크기 여기 있잖아. 자, 요 n 값이 작아져 봐. 그럼 자, 분수에서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 분수는 오히려 커지는 거지? 그럼 분수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도 커지는 거지.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가 아니라 길어진다라고 해야 되겠지. 따라 디귿은 틀렸네. 자, 이렇게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도, 그 다음 표본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자, 중요해 용어. 내신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모의고사에서는 정말 중요하다. 알겠니? 자, 여기까지가 모평균의 추정과 관련된 것이야. 개념 확실하게 이해하고 헷갈리면 다시 듣는다.